EX하고 출제 경향 분석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본서를 다 입문서 우리 책은 다 받으셨죠, 그죠? 받으셨는데 오늘 제가 좀 처음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이 경제론서부터가 있다 보니까 오늘 프린트로 좀 진도를 나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프린트를 갖고 계시고 일단은 프린트 갖고 계신 중에서 출제 경향과 수험 대책이라고 있거든요. 여기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기 펴서 이제 우리가 출제 경향 올해 이제 출제 경향이 이제 어떻게 됐냐, 이거 이제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첫째 시간은 이제 출제 경향과 수험 대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제 소개부터 해드린다면, 그 1차 과목하고 2차 과목 중에서는 저는 1차 과목을 강의하는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는 송우석이라고 합니다. 송우석. 이거는 이제 딱 보게 되면은 이제 느낌이 안 와요. 그죠? 딱 안 오시고, 한 페이지만 잠깐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페이지 세부 출제사항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세부 출제사항. 가시게 되면은, 세부 출제사항이라는 파트 찾으셨습니까? 여기. 그래서 별표를 하나 쳐놓으세요. 여기를.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올해가 2032회지만은 내년에는 33회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33회이고 아마 10월 달에 맨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강의가 우리가 그 시험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모든 강사는 이제 처음이라도 자기 자랑을 하는데 올해 적중률이 한 90%를 넘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사이트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올리셔서 거의 뭐 90점대 맞았다고 이렇게 올려놨는데 거의 제가 찍었던 문제가 다 나왔습니다. 그죠? 꼭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방문과학에서 이제 공개 강의를 하는데 해커스에서 강의를 하다가 어떤 분들이 이 수강생들이 데리고 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찍어준 신이라고 그래서 얘기하는데 일단 뭐 여러분한테 33회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적중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죠? 무거운데 그게 가능하다는 게 감정평가사의 이 강의가 이제 공인중개사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어디가 나오는지를 알고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계산 문제도 찍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제 문제를 딱 보는데 뭐 컨버스, 그 다음에 감정평가의 두 문제는 거의 다 찍었거든요. 그죠? 딱 보자마자 막 깜짝 놀랐고 제가 막 쓰러졌어요. 막 어머, 내가 냈나? 그래서 했는데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강의에 대한 스킬도 중요하지만 적중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적중률이 이제 일단 저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수강생들이 판단하시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은 유튜브 같은 게 잘 돼 있어서 그죠? 제가 광고를 안 해도 저는 절대 광고 안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남들은 막 자기 와이프 시켜갖고 막 올려놓고 막 그러는데 저는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안 가서 제 실력대로 이제 가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믿고 따라오신다면 충분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은 제가 입문서를 쓰진 않았습니다. 쓰지 않았고 책도 쓰지 않기 때문에 거의 강의는 요새 PPT가 유행이에요. PPT. 그래서 화면에 계속 쏴서 제가 오늘 자료도 받으셨죠? 받으셔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 이제 모아 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강의를 드시면 되고요. 지금 프린트를 보셔서 이제 내년에 이제 뭐가 나올 것까지 다 찍어 드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첫 번째 보시면 총론이라는 파트가 나와 있죠. 지금 보고 계십니까? 총론. 그래서 총론이라는 파트를 언제 내야 되는데 이 문서를 제가 안 썼어요. 근데 너무 경제 파트로 너무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이 문서는 요거 하얀 색깔 받으셨죠?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막 이거 집에 가고 싶고 난리 나요. 넘겨보세요. 16페이지를 딱 넘기니까 무슨 부동산 경제론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찾았습니까? 그래서 여기서부터 강의하면 집에 다 도망갑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경제론 파트는 할 거야. 하는데 이 문서서부터 여기까지 스타트 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시면은 총론이라는 파트가 나와요. 막 나오고 오늘 제가 새로 나눠드린 프린트가 아마 두 번째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왜 테마 원서부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죠. 찾았습니까? 요거. 그래서 요게 이제 엑기스예요. 엑기스여서 문제 나올 수 있는 부분만 딱 모아놔가지고 전체적인 틀을 제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보시면서 이 총론을 이제 오늘 강의를 합니다. 그죠? 총론이 있는데, 일단은 토지의 용어라는 자체가 떴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들으세요. 이건 첫 시간이니까 일단 뭐 공부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중개업을 하시게 되면은 토지 용어를 몰라야 돼요? 알고 있어야 돼요. 알아야 되죠. 그 개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여러분들이 맹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토지 용어가 반드시 뜹니다. 100% 나와요. 100%. 그래서 별표를 3개 치세요. 3개. 거기다가. 그래서 제가 저도 찍신이라는 거를 저도 인정을 해요. 찍신. 그래서 33회 때 이거 반드시 뜬다. 토지 용어가 나오고. 그래서 이행지, 필지, 획지, 공지, 나지, 맹지라는 자체는 이따가 제가 프린트로 나눠드린 걸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뜬다는 자체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주택이라는 것은 다중주택을 제가 적중했다는 게 얘가 원래 작년에 공부하신 분들은 330제곱미터인데 660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나온다는데 얘도 적중을 했어요. 적중했는데 별표는 하나만 쳐놓으세요. 하나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는 좀 우리가 나오질 가능성이 좀 적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요. 기숙사와 비교했고 거기 보시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죠. 요것도 별표 3개짜리입니다. 100%입니다. 토지의 특성. 그래서 이 토지의 특성도 우리 시험 문제에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그러니까 토지 용어하고 토지의 특성은 반드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그죠? 반드시 나와서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 사시문항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이제 첫 번째 1번서부터 2번, 3번까지 배정이 돼서 1, 2, 3로 처음에 나와버려요. 여기서부터 점수를 좀 따셔서 들어가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토지의 특성은 이제 일단 가볍게 이제 프린트 같은 이제 부동성, 토지가 인종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비교 같은 게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저자분이 입문서를 쓴 이 랜드프로의 입문서는 경제론서부터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경제론이. 학교 다니실 때 왜 수요하고 공급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럼 자, 요걸 한번 볼게요. 요거 아직은 처음이라도 프린트에 뭐 균형 가격 하락 요인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한번 체크해 보세요. 처음 듣더라도. 자,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은 들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요 아파트를 지금 사고 싶어요. 그럼 수요자들이 이걸 아파트를 막 살려는 사람들이 막 모여들면은 가격이 하락할까요? 막 가격이 상승할까요? 상승하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처음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 나왔어요? 가격이 하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죠. 그죠? 그럼 인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수요가 많아서 그럴까요? 수요가 줄어서 그럴까요? 줄어서 그럴까요? 미분양이 속출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죠? 공급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오면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가격 하락 요인이라는 게 기출에 우리가 나왔던 거거든요. 이것도 이제 적중해서 여기서 하나 나왔고, 이제 좀 힘드신 게 따라서 탄력성. 학교 다닐 때 탄력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자극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가격 탄력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 가격 탄력성하고 이제 교차 탄력성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왔고, 계산 문제에다가 좀 현관펜을 칠해 보세요. 계산 문제. 그래서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10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따가 제가 내용 자체로 이제 계산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제 내년에 어떻게 갈지는 제가 우리가 테스트 해드리겠는데, 시험 문제가 만약에 33에도 10문제는 무조건 뜰 것 같아요. 10문제는 무조건 배정이 됩니다. 10문제가 나오는데 계산기를 갖고 들어가기로 돼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계산기를 안 써요. 근데 나중에 기본서를 강의할 때는 계산기를 꼭 갖고 다니세요. 그죠? 그래서 계산기를 이제 계산기를 한 번에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기 활용하는 방법. 그래서 오늘 기출 문제에서 나오는 거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사신문항에서 10문제는 비중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계산 문제는 꼭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1분 안에 풀 수 있는 건데, 우리가 교차 탄력성과 가격 탄력성이라는 계산 문제가 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균형의 이동이라는 것도 우리가 동시 이동이,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제 그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같다라는 자체는 안 나왔었거든요. 그죠? 여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가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상 수요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봤고, 균형 가격에 대한 계산 문제를 물어봤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거미집에다가 현관펜 칠해보세요. 거미집이론. 자, 우리가 경기 변동 쪽에서 이 거미집이론이 얘도 기출 문제가 아주 출제되는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계산 문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 위주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제론도 이제 봤을 때는 한 6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장론이라는 자체는
일단은 여러분들이 그 현관펜을 좀 칠할 게 쭉 가다 보면은 효율적 시장이라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유력하다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따온 약성, 중강성, 강성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우리 시험 문제 또 새로 출제됐던 그 지문들에 대한 유형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도 깜짝 놀란 게, 자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에 컨버스 분기점 모형이라는 게 있고 입지계수라는 게 있죠. 이걸 찍었어요, 제가. 그죠? 컨버스는 누구나 생각하지 못했던 파트였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은 방문각이기 때문에 또 거기 나와 있는 유튜브에 나와 있는 분한테 또 모니터를 해보면 이 컨버스까지는 예상 못 하더라고요. 근데 컨버스가 저는 분명히 나온다는데 나왔단 말이에요. 입지계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찍었던, 적중됐던 문제고, 물론 뭐 33회 때는 저를 봤을 때는 다른 것들에 대한 거를 또 제가 찍어 드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자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학자. 그래서 학자에 대한 정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도시가 공간 구조라든지, 그 다음에 지대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이런 것도 좀 암기 기법이 있거든요. 암기 기법. 그래서 암기 기법 같은 거 알려줘서 이번에 나온 건 버제스, 호이트, 해리스, 울만의 비교가 나왔고, 헤이그, 알론소, 그다음에 최소 비용이라는 게 나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한 5문제 정도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에 정책 파트는 오히려 이제 별표를 하나만 쳐놓으시면은 시험 문제 나온 데가 좀 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있고 시행되지 않는 정책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행되지 않는 부분에서 우리가 또 적중이 됐던 게, 저만 적중한 게 아니라 요거는 이제 TDR이라든지 토지 초과 이득세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에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두문항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는 점수 따기가 쉬워요. 그죠? 그래서 시행되지 않는 부분만 우리가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 2차 과목에 세법과 공법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공법 문제를 또 많이 냅니다. 우리 시험 문제. 세법하고. 근데 이제 이 세법 같은 경우는 조세 정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문제 정도 배정이에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는 얘기 들어오셨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이거 비교하는 문제가 아마 33회도 뜰 거예요. 여기 현관펜 칠하세요. 그래서 세법 문제는 무조건 한 문제 정도를 무조건 우리가 맞춥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제가 찍었던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제가 실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요새 그 아파트 규제가 안 심해요. 굉장히 심해요. 심해서 오피스텔이라고 들어보셨죠? 오피스텔에 대한 투자의 강풍이 일어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죠? 도시형 생활주택. 그래서 제가 요거는 찍었다는 것보다 이게 감정평가 시험에 나왔었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도생이라고 말하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단은 처음 들으신 분들도 한번 따라해보세요. 분양가 상한제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는 어떤 가격을 규제해 놓고 그 이상 못 올려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다는 거는 예상했던 거였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지금 제 과목이 1차 과목인 건 알고 계시죠? 근데 1차, 2차를 같이 동시에 같이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죠? 왜냐면 학개론이 나중에 이제 제가 오늘 프린트를 보겠지만 민법이라는 것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제 강의에 공법, 세법 다 들어가거든요. 그죠? 그래서 1차를 동시에 같이 하셔서 내년에 이제 준비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어느 정도 틀을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좀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게 투자론이거든요. 투자론인데, 요거는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은, 한번 따라해보세요. 포트폴리오. 뭐냐면, 분산 투자예요. 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현관펜을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여기, 처음 들으신 분한테는 가장 제가 여러분한테 어필할 수 있다는 건 포트폴리오 이론 자체가 뜰 가능성이 거의 얘도 100%입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해서 분산 투자하자는 얘기죠. 분산 투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자론 파트에서는 계산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계산 문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 요 계산에다가 또 하나 붙여보세요. 계산. 그래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계산 문제가. 특히 이제 할인연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자체가 이 수년가랑 수익성 지수가 거의 기출 문제에서 나와요. 기출 문제. 근데 기출 문제에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산 문제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푸시는 분이 있고 못 푸는 분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적으로 연습을 하셔서 그걸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화폐 시장 가치는 조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감정평가의 문제에 나왔던 것들 적중했거든요. 똑같이 나왔어요, 감정평가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은 이제 기대 수익률, 요구 수익률, 실현 수익률이 있는데, 이 투자 수익률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이나 뭐 회계적 수익 이익률법,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분석까지도 같이 물어봤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투자 파트는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낯섭니다. 근데 금융론은 그래도 이해가 가는 게, 요 금융론에다가 가장 강력하게 제가 보는 거는 쭉 가다 보면은 LTV라는 게 있을 거예요. 따라서 LTV. 찾으셨습니까? 요게 이제 뭐냐면 가장 또 유력하다고 저는 보는 게 담보인정 비율이 뭐냐면 내가 집이 10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주죠. 그 만약에 요게 50% 빌려준다면 반을 빌려주는 거예요. 5억을. 그죠? 그래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요. DTI라는 자체는 이제 그 담보를 보는 게 아니라 소득을 봅니다. 총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보거든요. 그죠? 그래서 보통은 얘 두 가지가 계산 문제가 뜨거든요. 계산 문제가 뜨는데 올해 처음 나왔던 게, 자, 우리가 한국은행장이 기준하는 게 아니라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간다고 나왔거든요. 그죠? 여기 처음 떴다는 거. 그 다음에 DSR 같은 게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같은 것도 이제 우리가 전체적인 그 상환비율로 이제 따진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부동산 금융은 이 지분금융하고 부채금융하고 또 제가 여러분들이 또 강사는 뭐 다 자기 자랑을 해요. 그래서 매자닝이 나온다고 했어요. 매자닝이 기본세 없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자, 따라서 전환사채. 이거는 출제가 안 됐었는데 분명히 제가 동영상을 지금 찍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전환사채 무조건 든다고 그랬거든요. 나왔어요. 전환사채. 그래서 신주인 수거부사채는 원래 기출이 됐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고. 자, 저만이 아니라 모든 강사들이 우리가 예측 못했던 게 후수인 대출이라는 게 떴습니다. 그죠? 이게 매자닝 금융이 하는데 요거는 우리가 예측 못했었어요. 그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것까지 이제 우리가 보셔서 준비를 하셔서 이 지분이냐 부채냐 매자닝이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지금 프린트를 요거를 버리지 마세요. 끝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자꾸 계속 보시게 되면 이게 어디서 출제가 되는 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이거 버리시면 안 돼요. 열심히 만든 거 이거 버리실 것 같은데 지금 버려 큰일 나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갖고 가셔서 내년 10월 달까지 끌고 가시게 되면 이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거야. 이거 여기서 다 나오네 라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하여튼 뭐 항상 제가 강조하지만은 나는 이제 학자가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요 기술을 가르치는 기술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저한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자격증 따서 우리가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인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디선다에서 하나만 찍어대면 되거든요. 그죠? 이 찍는 연습을 이제 우리가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이런 것들 처음 듣더라도 한번 형광 배치를 해보세요. 우리가 대출 상환 방식이다, 자금 상환 방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형광펜 한번 쳐보세요. 형광펜. 그러면 많은 도움이 되는데, 여러분들,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대출을 받잖아요. 그죠? 대출을 받으면 거치 기간이 있어요. 거치 기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년 상환이다 그러면은 거치 기간 동안은 이자만 내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10년인데 3년 거치다. 그냥 3년 동안은 그냥입니까? 이자만 냅니까? 내고 나중에 원리금을 상환해요. 따라해보세요. 원리금. 어딘가 이자를 합친 거예요. 근데 그 상환 방식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따라해보세요.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체증식 상환. 요 세 가지가 시험 문제 잘 뜨거든요. 얘도 100%입니다. 100%라고 적으세요. 100%. 제가 이름 석자 걸고 얘기해요. 얘는 무조건 떠요. 그래서 이 대출 상환 방식이라는 자체를 무조건 시험 문제 물어봅니다. 그죠? 그래서 원금이냐, 원리금이냐, 체증식이냐 이제 물어보는데 특히 이제 두 가지예요.
원금 균등이 나올 수 있고 원리금 균등이 나올 수 있는데 이것도 적중을 했어요. 제가 분명히 계속적으로 원리금 상한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 원금 균등이다.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금 균등 계산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현관페이 좀 채워놓으시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33회 때는 원리금 균등이 나올 가능성도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때요? 지금 따르세요. 원금 균등. 자, 그럼 이게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이걸 또 낼 수도 있지만 다른 걸 낼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원리금 균등 자체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틀을 이제 보고요. 주택저당 증권은 요거는 이제 MBS에 대한 종류인데 이건 뭐 지금 처음 듣기 때문에 잘 들어오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있다라고만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파트에 개발 관리론 마케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 파트가 좀 우리 시험 문제 안 나왔고, 개발이라는 자체는 뭐 계속적으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왜 민자 유치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오시죠?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가 원래는 BTL과 BTO가 많이 뜨거든요. 그죠? 이 두 가지 비교가. 근데 요번에는 요 5가지를 비교하는 게 나왔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현관펜. 요것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민감도하고 흡수율이 무조건 뜬다 그랬는데 요 비교가 나왔거든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이제 제가 요건 변화, 추세, 이렇게 해서 제가 암기기법을 가르쳐 드리기도 했거든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마케팅에서는 하나인데 이게 2문제 떴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획기적입니다. 마케팅 원래 한 문제 뜨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강사로 있지만 지금 박사이기 때문에 지금 교수로서 그 교수 그 모임에 있어요. 모임이 있어가지고 전국의 부동산학과 교수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마케팅이 경영학입니다. 경영학.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은 따라해보세요. 종합응용과학. 그럼 여러 학문들을 종합하거든요. 그래서 마케팅을 냈다는 거는 요번에 들어가신 분이 경영학을 전공하신 분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케팅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는데 STP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바이널 마케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나요? 이거 형한테 한번 쳐보세요. 처음 나왔어요. 처음 나오는데 뭐냐면 저도 이제 투자를 많이 해요. 많이 하게 되면은 블로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분양상담사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블로그에 자기 물건을 띄워놓는 거예요. 그죠? SNS나. 그래서 띄워놔가지고 그 매체를 통해서 해당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입소문을 내서 하는 게 바이럴 마케팅이 처음 떴거든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아까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라는 얘기 아까 했었죠. 그럼 오지선다라는 건 번호가 몇 개가 있다는 얘기죠. 5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 바이럴 마케팅 말고 다른 게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만약에 얘가 30번에 나왔다면 얘가 정답이라는 건 다른 것들은 다 우리가 배웠던 걸 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안 배웠던 게 나오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답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다시 찍는 거 가르쳐 주는 거야. 찍는 거. 이거 안 나왔단 말이야. 바이널 마케팅이. 이해하셨어? 근데 바이널 마케팅이 안 나왔는데 얘를 틀리게 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이해하셨어?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내가 만약에 내가 연분이라면 저는 찍신이 왜 그러냐면 느낌이 있는 거예요. 느낌이. 얘는 나오지 않았다면 그냥니까 얘는 지금 틀리게 되지 않겠죠. 그럼 얘가 옳은 지문이 되고 다 틀렸다는 얘기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을 안다면 이건 충분히 맞힐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이런 것도 찍신한다. 바이럴 마케팅이 아니라 이상한 거 있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찍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분위기 좋아? 마케팅. 그래서 마케팅은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봤을 때는 요거보다도 그냥 요 마케팅 SCP나 이제 요거까지 다 낼 것 같다. 그래서 한 문제 정도가 배정이 된다. 이렇게 보셔서 보시고요. 관리 파트는 조금 내년에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케팅이 하나. 그다음에 이제 개발 파트는 뭐 한 3문제 정도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강사들하고 저랑 또 많이 친한데 또 메가랜드 쪽에 이제 강의하는 그 학계론 강사 저랑 많이 얘기하는데 감정평가론에다가 별표를 한 3개 정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론. 이 강사랑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감정평가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파트가
점수를 따기가 더 좋은 파트예요. 공인중개사에서. 왜냐하면 나오는 데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서 문제가. 그래서 제가 항상 이 감정평가사 강의를 하면서 얘가 이번도 한 3월달, 4월달 정도 있겠다. 코로나 때문에. 얘가 10월달에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걸 서로 바뀌어서 뺏겨내버려요. 그죠? 그래서 그 메가랜드에 있는 강사 항상 저한테 감정평가사 문제를 달라 그래요. 왜냐면 거기서 많이 나오니까. 그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는 여러분들 왜 가성비가 높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면 가격은 싼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얘기는 감정평가론이 오히려 점수를 따기가 좋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까 제가 어떻습니까? 많은 문제를 찍었다고 말씀드렸죠. 계산 문제 2문제를 찍었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쭉 읽다 보면은 여기에 계산 문제 10번하고 요거 현관 배치를 해보세요. 그럼 내년에도 찍어줄게요, 제가. 10번하고 지금 잘 체크하고 있어요? 찍신. 그 다음에 요거 9번의 계산 문제라는 단어가 있나? 요거 내가 찍어줄게. 요 33회는 여기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유튜브에서 또 그 답글을 봤더니 임명까지 했더라고요. 공시지가기준법 수익환원법에서 2문제를 정확하게 찍었습니다라는 거에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죠? 데이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 올해는 어떤 게 내년에 나오냐면 따라서 거래 사례 비교법 그런 게 있거든요. 그죠? 그 계산 문제가 뜰 가능성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33회 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의 계산 문제입니다. 거래 사례 비교법. 그래서 이제 이 영상에 남게 되면은 거래 사례 비교법 아마 또 찍신이라는 자체가 증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반드시 나온다,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반드시 나온다, 안 나온다, 모자 쓰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출제원들은 지네들 마음대로 돼요.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데이터거든요. 데이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요거 적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 우리가 비교 방식에서 공시지가기준법과 2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데이터를 봤을 때 공시지가기준법은 짝수년도에 나오고 얘가 홀수년도에 나왔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내년엔 33회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 문제가 나온다는 거 강력하게 전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지금 9번에 계산 문제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가 요것도 찍어드릴게. 원가법에서 나와요. 내년에는. 원가법에서 정해법이라는 게 나와요. 정해법에서 이제 우리가 적산 가액을 산정하는 게 나오거든요. 강력하게 미리 제가 찍습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감정평가사 문제 나왔던 만년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그 데이터를 제가 드릴 거예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 2가지가 또 찍신으로서 내년에 또 증명이 될 것이다. 저는 강력하게 좀 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라는 단어가 있을까요? 형한 배치를 하세요. 형한패. 얘도 거의 뭐 100%라는 보지 못하고 한 99%? 한 95%로 가자. 그래? 얘 말고 가격제 원칙이라는 게 하나 있긴 하거든요. 그죠? 얘가 이제 뜰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서 여기 안에 이제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같이 정의를 내려서 아마 똑같이 낼 거라는 점 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강의하는 게 법이에요? 부동산 학이에요? 그럼 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법이 딱 2가지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여기에 현관 배치를 해보세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는 단어가 있나? 요거 찾으셨어요? 요거도 현관 배치라고 별표 3개 칠하세요. 자, 요거 규칙이에요. 규칙은 법이잖아요. 자, 법은 그냥입니까? 딱딱 떨어집니까? 떨어지기 때문에 이건 이의시차 못 들어가거든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도 100% 나옵니다. 100%. 근데 이제 이게 3문제가량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3문제가량. 계산 문제가 없을 때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문제까지는 좀 그렇고요. 하나에서 한 2문제까지, 한 2문제까지도 바라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거까지 찍었어요. 수익환원법과 수익분석법은 분석이 들어가면 분석이고 하나면 하나로 들어가는데 이걸까지 찍었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것도 번호도 찍었어요. 5번도 찍었거든요. 5번에 그 문제가 있어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진짜 저는 재밌는 게 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으면서 출제원에 대한 그 시선이 있긴 하지만 감정평가사하고 공인중개사 보면요. 얘네들이 몇 번까지 낼 거지 느낌이 와요.
그죠? 왜냐면 계속적으로 돌려서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죠? 좀 그런 거 이제 조금씩 제가 눈을 받으러 딱 보면은 믿는 게 조금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까까지는 막 믿는데 아이씨 다 잘났대 뭐 그런 거 썼는데 믿으세요. 아시겠죠? 그죠? 여기 체크하셨어요? 이거 체크. 강습학원 규칙 꼭 체크하셔서 합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칙은 굉장히 많아요. 내용이 많은데 그걸 다 배우실 거거든요. 배우시는데 이제 일단은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강사들이 어려움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게 그냥입니까? 합격만 시키면 됩니까? 합격만 시키면 되죠. 그래서 60점 넘는 강사가 가장 잘 나가는 강사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쭉 가다 보면 어디에다 또 밑줄치냐면 부동산 가격 공시 제도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것도 형한테. 이것도 법이에요.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있거든요. 이것도 100%입니다. 100%. 얘랑 100%. 그래서 점수를 따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 공시 제도가 이신청, 개별무실가에 대한 거, 개별주택은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국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다는 거 꼭 염두에 체크를 하시면 돼요. 체크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한 것만 해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죠? 오늘 한 것만 해도 거의 뭐 내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 갔어요. 그죠? 갔기 때문에 이걸 꼭 갖고 다니세요. 그죠? 갖고 다니시고 항상 보시고 여기서 나온다는 걸 꼭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를 가서 천천히 한번 볼게요. 자, 32의 시험 문제는 지난 31회 때 다소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수월했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법 문제가 한 문제가 떠요. 공법이. 근데 공법은 한 문제보다 네 문제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법은 또 우리 랜드프로에 또 강의하시는 또 공법 교수님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또 강사다 보니까 안심해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공법 문제 나오고 아까 제가 세법 문제 나온다 했죠. 세법 무조건 한 문제입니다. 두 문제도 아니라 딱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세법은 무조건 가져가셔야 돼요. 그죠? 세법에 또 암기기법 코드를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법이 이론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올 수 있는 한정적인 게 학교에서 나오는 세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뭐 보유세에 대해서 과세 기준이 언제냐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해드리겠고요. 나머지 5문제, 우리가 이제 아까 계산 문제가 중요했죠. 그래서 계산 문제가 1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3회도 10문제일 것 같아요. 10문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저도 출제를 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그 계산 문제를 내게 되면 딱 10문제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죠? 10문제다. 그래서 5문제 정도는 쉽게 출제가 되는데 5문제는 좀 어렵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잡아되는 건 버리셔야 돼요. 1분을 넘는 건. 그 다음에 이제 요 시험의 난이도를 이제 봤을 때는 제가 요거를 끄집어내서 이렇게 상중하로 한번 나눠볼게요. 상중하로 나누게 되면은 상은 난이도가 가장 높은 거고 중은 중간이고 하는 난이도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30, 40, 30%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가 12, 16, 12문제는 요 두 가지만 맞히더라도 한 7, 80점 정도 맞거든요. 요번에 이제 상과 하가 항상 고민돼서 뚜렷하게 좀 어려웠다. 그 30회 가장 중요한 건 그 특징이었죠. 그래서 그 난이도를 봤을 때 그렇게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봤던 총론 3문제, 강론 31문제, 감정평가 6문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서 가는데, 우리가 부동산학 강론에서는 이제, 이 경제론에서는 6, 그 다음에 시장론에서는 5, 정책 넷, 그 다음에 투자론에서 6, 그 다음에 금융에서 6, 개발, 관리 넷, 이런 것들은 이제 밑줄만 쳐놓으세요. 그럼 이제 32회 때는 특히 이제 우리가 부동산 정책 파트가 조금은 작년보다는 적게 나왔어요. 4문제 정도. 경제론과 금융론의 비중이 예전보다 좀 높은 출제 비중을 높였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경제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밑줄. 그래서 경제론 파트가 가장 좀 어려워합니다. 수용급이 좀 어렵고, 그 다음에 투자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동산 평가론, 요 세 파트가 이제 많은 출제가 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이제 프린트를 이제 또 보시게 되면은, 대비를 이제 합니다. 33회 때 이제 대비는, 난이도는 32회 때 난이도가 좀 유지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예상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상보다는 중과 하에 좀 맞춰서 합격에 좀 기로 갈라. 그 다음에 계산 문제는 1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만 풀고 나머지는 조금 여러분이 통과시켜서 점수를 따는 쪽으로 이제 가고요.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올 거예요. 기본소가.
그래서 이제 지금 인문서보다는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해와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계산 문제, 특히 연습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 문제를 또 어떻게 이제 짚어가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가 대비할까? 자,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표와 같이 이제 부동산 총론에선 3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강론에선 31문제, 감정평가는 6문제 정도다.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 기법 같은 걸 또 제가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들은 이제 한번 그냥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이제 우리 그 세부 사항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세부 사항에서 이제 내년에 33회 때 예상을 좀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찍어드렸는데, 총론은 한 3문제 정도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지 용어가 중요하고 토지 특성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용어는 조금 뜸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따가 제가 오늘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은 새로 프린트가 테마 1으로 한번 가보세요. 테마 1으로 가시면은 테마 1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시면은 자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런 단어가 있죠. 여기다가 배표를 한번 쳐보세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33회 때는 복합 개념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의 복합 개념 부동산이 나올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시간에 제가 복합 개념 부동산을 스타트를 끊을 거예요. 법경기라는 걸 끊고 복합 부동산이라는 건 또 뭐냐? 그다음에 토지 용어, 그다음에 토지의 특성. 근데 주택 용어는 좀 뺀 게 좀 출제 가능성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3문제 정도. 복합 개념, 토지 용어, 토지의 특성 이게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울 내용이고요. 자, 경제론 파트는 이제 오늘 들어갈 거야. 들어가서 어떤 걸 이제 오늘 볼 거냐면 수요와 공급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일단 배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이제 경제론이 6문제 정도 나온다는 자체는 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론 자체는 이제 이 저자분이 입지 파트만 좀 넣더라고요. 그죠? 입지 파트에서 입지 파트를 넣어서 아마 다음 시간 정도에 우리가 경제론 파트하고 입지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겠고요. 그다음에 정책론이 있고, 그 다음에 투자론이 있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론이 있죠. 그래서 인문과정에서 이제 개발 관리는 좀 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 위주로 해서 인문서 위주로 제가 이제 따로 특수 프린트를 만들어서 다음 주 이렇게 연결시켜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돼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33회 때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계산 문제가 한 10문제 정도 나온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총론에서는 3문제, 경제론 6, 시장론 5, 정책론 4, 그 다음에 투자론 6, 금융론 6, 그 다음에 개발 관리론도 한 4개 정도. 아까 제가 감정평가로는 나온 부분이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점수를 따셔서 우리가 이제 1차 과목에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계산기는 아마 다음 주는 계산기를 안 쓸 것 같아요. 다음 주는 안 쓰는데 계산기를 하나 갖고 다니세요. 갖고 다니셔서 일단 일반 계산기, 또 공업 계산기는 안 되거든요. 일반 계산기 같은 게 이제 되니까 이렇게 갖고 다니셔서 우리가 준비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프린트를 이제 이따 보시게 되면 이 유튜브에서 또 올라온 걸 많이 제가 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데. 제가 암기 노트라는 게 있거든요. 그죠? 암기 노트를 계속 드립니다. 드리게 되면 매주마다 PPT를 쏘는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가 있지만 암기 노트를 계속 드릴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강의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 자체가 요즘은 다 PPT예요. PPT로 하기 때문에 아마 자료가 좀 많이 나갈 거예요. 그죠? 자료 좀 많이 나가도 괜찮겠나요? 그래서 책을 제가 기본서를 안 썼기 때문에 기본서로 나가게 되면 저도 강의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종로방문각에서 강의하는 그 데이터랑 같이 연결시켜서 수도권에 여기만 지금 제가 내려오거든요. 수도권 거의 지금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그 강의 자료를 같이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게 되면은 이 PPT를 쏜다는 자체가 요즘은 왜 트렌드냐? PPT 쏘게 되면 저희가 필기를 하고 더 강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거든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은 요 테마 1에 보시면 아까 복합 개념이 있었죠? 그럼 요거 프린트를 한번 보고 다음 시간 넘겨볼게요. 넘겨보세요. 테마 1.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따라해보세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 그런 단어가 있죠?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제가 오늘 OX 문제랑 같이 해서 다음 시간에 가고요. 한 배 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두 번째 테마 2로 가보세요. 이거는 따라해보세요. 토지의 용어. 찾으셨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쁘게 그림도 잘 그려놔가지고 이제 여기 좀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해놨고, 그 다음에 또 한 페이지를 또 마지막 넘기시면은 페이지 6페이지 가시면은 테마 6에 테마 3에 가시면 토지의 특성이라는 단어가 있긴 하죠. 여기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안 다루고 그냥 어떤 게 있느냐만 제가 해드렸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제가 OX를 풀면서 이렇게 들어가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첫째 시간이니까 좀 쉬었다가 좀 10분만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뭐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뭐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뭐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러한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팁이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